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목적 및 적용 범위,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 현지 법률 및 규제와의 상호작용, 중요성 판단, 구체적인 주제들, 이렇게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서의 목적 및 적용 범위입니다. 실무서의 목적은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비강제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재무보고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이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제외할 것인지에 결정할 때 더 많이 판단하도록 장려합니다. 실무서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며 비강제적 지침이므로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서 실무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중요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성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보호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 보고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한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중요성 판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성 판단을 하며 IFRS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IFRS에 위배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영향이 중요할 때에만 IFRS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은 특정 기준보다 작은 금액의 유형자산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AS 16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자본화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원가가 문단 7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기업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기업의 자본화 정책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특정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자본화 정책에 따라 기준액보다 작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더라도 IAS 16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그 정책을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합니다. 표시와 공시의 경우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최소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IFRS에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라도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시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지 평가할 때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 이들은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의존합니다. 주요 이용자는 잠재적 주요 이용자를 포함하므로 현재 주요 이용자만 초점을 맞추어 제공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감독당국 및 일반 대중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도 재무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재무제표는 기타 당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요 이용자들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그러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기대수익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주요 이용자는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과 비용, 그리고 경영진 및 이사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주요 이용자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즉,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를 갖습니다.
주요 이용자는 재무정보 자체만으로 의사결정을 변경하기보다는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은 정보 자체만으로 의사결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평가하기보다는 정보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를 통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성 판단할 때 기업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재무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고일의 중요성 판단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수요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개념체계에서 정의한 세 가지 범주의 주요 이용자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 수요를 별도로 식별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식별된 정보 수요의 총합은 기업이 충족하고자 하는 공통된 정보 수요입니다. 공통된 정보 수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모든 범주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 수요의 식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식별된 정보 수요 중 일부는 세 가지 범주 모두에 공통적일 수 있지만 일부는 하나 또는 두 가지 범주에만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외에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다른 출처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고려하여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어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은 보고기간에 사업결합 후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지배력 획득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IFRS 3 문단 B64 양가로 4에서는 보고기간에 일어나는 사업결합은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사업결합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이미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를 재무제표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지 법률 규제와 IFRS 요구사항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과 규제에서도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현지 법률 및 규제의 요구사항과 IFRS 요구사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IFRS를 준수하였다고 언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법률과의 규제에서 허용되더라도 IFRS 요구사항보다 더 적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현지 법률과 규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중요성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 과정을 중요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중요성 과정은 기업이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중요성 평가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때 기업은 정보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요성 평가를 할 때에는 판단이 개입됩니다. 이에 그 판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성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성 평가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식별된 중요성 과정의 단계는 1단계 식별, 2단계 평가, 3단계 정리, 4단계 검토로 1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2단계에서 식별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하며 3단계에서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하고 4단계에서 재무제표 초안을 검토합니다. 1단계에서 정보를 식별할 때 IFRS 요구사항과 주요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수요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여 주요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잠재적 정보를 식별하며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집합입니다. 2단계에서
정보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하며 주요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정보의 예비 집합입니다. 3단계에서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며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 초안입니다. 4단계에서 재무제표 초안을 검토하며 정보가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로 정보를 더 넓은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결과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기업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식별합니다. 기업은 그 정보를 식별할 때 IFRS 요구사항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할 때 광범위한 주요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이미 식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할 때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은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중요성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기업은 주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식별을 위해 IFRS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주요 이용자의 공통적인 정보 수요를 고려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요 이용자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를 말하며 의사결정을 위해 이들이 필요하는 정보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 수탁 책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1단계 결과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집합입니다. 2단계에서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지 평가합니다. 양적 요소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크기입니다. 측정치를 식별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때 판단은 어떤 측정치가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측정치의 예로는 수익, 수익성, 재무상태 비율, 현금 흐름 등이 있습니다. 질적 요소는 정보의 존재로 인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성을 말합니다. 기업은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와 외부의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는 특수관계자 관여도, 일반적이지 않거나 표준적이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이나 상황, 예상치 못한 변화나 추세 변동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외부 질적 요소는 거래 등이 발생하는 기업 상황의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 산업 부문,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경제 상태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중요성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서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성 요소들 사이에 서열체계는 없지만 먼저 양적 관점에서 정보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적 기준치를 설정한 뒤 양적 기준치와 정보의 크기에만 기초하여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면 다른 중요성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양적 평가만으로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 결정할 수 없으며 질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질적 요소가 존재하면 처음 설정한 양적 기준치를 낮춰 정보의 크기와 추가로 비교하여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요소가 있어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적 요소와 관계없이 심지어 양적 기준치가 0으로 감소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량 정보와 같이 질적 요소만으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어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성 과정 중 2단계 평가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은 특수관계자인 ABC사와 사무실 유지보수 용역을 5년 동안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AS24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에 일어나는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2단계 중요성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주요 이용자의 큰 관심사인 수익성 측정치를 양적 기준치로 식별합니다. 기업은 양적 평가를 시작하였고 평가 결과 순전히 양적 관점에서만 수익성 측정치에 비해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기업은 더 나아가 질적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와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라고 식별합니다. 기업은 질적 요소가 있으므로 양적 기준치를 낮춰 추가로 양적 관점에서 거래를 평가합니다. 기업은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의 영향이 충분히 커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기업은 ABC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번에는 이전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정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특수관계자인 DEF사에 감가상각이 거의 다 된 차량을 시장가치와 장부금액에 일치하는 총 대가를 받고 매각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은 수익성 측정치가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측정치라고 식별합니다. 기업은 양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순전히 양적 관점에서만 수익성 측정치에 비해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기업은 더 나아가 질적 요소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기업은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기업 특유의 질적 요소로 식별합니다. 기업은 추가로 양적 평가를 하여 질적 요소로 양적 기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거래의 영향이 너무 작아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기업은 DEF사와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질적 요소가 양적 요소와 관계없이 중요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은행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발행된 채무상품을 아주 소량만 보유하고 있으나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일 부문에서 영업하는 다른 국제은행은 채무상품을 유의적인 분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31에서는 보호기간 말 현재 기업이 금융상품에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은행은 채무상품을 아주 소량만 보유하므로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국제은행은 동일 부문에서 영업하는 다른 국제은행이 그 채무상품에 노출된 정도, 즉 외부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국제은행은 그 채무상품을 유의적인 분량을 보유하는 반면 해당 국제은행은 아주 소량만 보유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주요 이용자에게 경영진이 그 국가의 경제적 여건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은행의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은행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채무상품에 대한 노출이 없다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그 정보를 공시합니다. 3단계에서는 중요한 정보의 집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여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합니다. 즉, 2단계에서 확인된 중요한 정보의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누락하거나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하며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보 유형에 적합한 형식을 사용하고 비교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정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중복을 최소화하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3단계에서 기업은 주요 재무제표와 추석의 서로 다른 역할을 고려하여 정보를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 표시할지, 다른 정보와 통합하여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공시할지를 결정합니다. 3단계 결과는 재무제표 초안입니다. 4단계에서는 정보가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전체 재무제표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통해 기업은 제공된 정보를 한 발 물러서 더 넓은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할 기회를 얻습니다. 검토를 수행할 때 정보 간에 존재하는 목적 적합한 관계가 식별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함께 고려될 경우 중요한지, 3단계가 잘 수행되었는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고려합니다. 검토 결과 재무제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더 상세히 구분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식별된 정보에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재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단계 검토 결과 2단계에서 수행된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어 평가를 다시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결과는 최종 재무제표입니다. 실무서에서는 과거기간 정보, 오류, 약정에 대한 정보, 중간 보고 시 중요성 판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전체 재무제표 관점에서 제공되는 과거기간 정보도 중요성 판단을 합니다. 과거기간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한 결과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 필요한 경우 과거 재무제표에 제공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과거기간 정보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오류입니다. 기업이 IFRS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범한 오류는 중요한지 고려하지 않고 수정합니다. 기업은 중요성 과정을 적용하여 오류가 중요한지 평가합니다. 식별된 오류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고려할 경우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오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비용 과대 계상이 100원 있고 환입하면 안 되는 정기인식 충당부채 환입 80원이 있다면 순액기준, 즉 비용 20원 과대 계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두 오류 모두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면 오류를 수정합니다. 기업은 차임 약정 조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지 결정하기 위해 약정의 존재와 조건에 대한 정보나 약정 위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합니다. 기업은 약정이 존재할 때 약정 위반 결과와 위반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약정 위반의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약정 위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약정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두 중요성 판단을 합니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은 연차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중요성 요소를 고려하나 중간재무보고서의 기간과 목적이 연차 재무제표와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합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성 판단할 때 중간재무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와 대비하고 누적 중간기간의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연차재무보고서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재무보고서에서만 중요하고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면 연차재무제표에 표시 공시하지 않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직전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 연차재무제표에서 이미 제공한 중요한 중간기간의 정보는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중요성 평가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추정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면 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서 포함된 측정치는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된 측정치보다 종종 추정에 더 의존합니다. 그러나 추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추정한 측정치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재무자료에 추정치를 더 많이 사용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회계 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